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말 뜨거운 감자인 비만 치료의 역설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위절제 수술이나 위고비, 오젬픽 같은 기적의 비만 치료제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살이 쫙쫙 빠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이 빠져서 날씬해 보이지만 우리 인체 속은 말 그대로 텅텅 비어가며 처절하게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비만 치료의 새로운 무기들을 살펴볼까요? 크게 수술과 약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우회술 같은 수술은 수술 후 1년 만에 무려 30% 가까이 체중이 빠지고 10년 이상 감량 효과가 유지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심혈관 위험도 40%나 줄여주죠. 한편 GLP-1 계열의 기적의 비만 약물은 주사 한 번으로 15%에서 만개는 22%까지 살을 빼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땀 흘려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기껏해야 7% 정도 빼던 한계를 아주 완벽하게 부숴버린 거죠.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이 단기간에 15에서 30%씩 빠지면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비만이라는 영양 과잉 상태를 고치려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너무 강력한 나머지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마저 고갈되어 버립니다. 고기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유입이 뚝 끊기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도 씨가 마르게 됩니다. 결국 몸이 텅텅 비는 영양결핍 상태에 빠지고 소중한 근육마저 쫙쫙 빠져버리는 무시무시한 근감소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살을 빼는 속도에만 집착하다 보니 정작 몸을 지탱하는 기반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과 약물은 우리 몸을 어떻게 다르게 굶주리게 할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수술은 위와 장을 꿰매고 자르는 등 해부학적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영양분이 들어와도 물리적으로 흡수가 안 되게 길을 아예 끊어버리는 물리적 흡수 불량 상태를 만들죠. 반면 약물은 다릅니다.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 호르몬 수용체를 조절해서 식욕 자체를 생리적으로 마비시켜버립니다. 위장과는 그대로지만 아예 음식이 들어오는 양 자체가 말라버리게 만드는 기능적 섭취 저하 상태를 유발하는 거죠.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우리 몸에 심각한 영양 가뭄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만 수술의 경우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위우회술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 흡수에 절대적인 관문 역할을 하는 십이지장을 영구적으로 위회해버립니다. 영양분이 흡수될 길이 막힌 거죠. 게다가 위산과 내재인자를 분비하는 위벽 세포를 대규모로 상실하게 되면서 심각한 저산증까지 발생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부작용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 이상 영구적이고 물리적인 흡수 불량 상태가 우리 몸에 그대로 고착화된다는 뜻이죠.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해부학적 변화 때문에 평생 안고 가야 할 영양결핍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반드시 이 3대 영양소가 고갈됩니다. 첫째, 철분입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철분을 제대로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꾸지 못하고 십이지장도 없어서 악성 빈혈이 옵니다. 철분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 빈혈이 수술 2년 뒤에 최고조에 달하죠. 둘째, 비타민 B12입니다. 내재인자가 안 나와서 흡수가 안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셋째, 칼슘입니다. 십이지장이 차단되니 칼슘 흡수가 안 되고 뼈를 녹여서 칼슘을 뺏쓰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도 뼈가 물렁해지는 골련화증이 오게 됩니다. 뼈가 텅텅 비고 피가 부족해지고 신경이 망가지는 이 충격적인 결과, 수술의 그림자입니다. 이번엔 요즘 정말 핫한 비만 약물의 두 얼굴을 살펴볼까요? 약물을 투여하면 뇌의 중추신경계에서 식욕을 억제하고 억지로 포만감을 조작합니다. 음식을 먹고 싶다는 보상 심리를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리죠. 동시에 위장관의 연동운동을 억제해서 음식이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약 복용 환자의 무려 75% 이상이 심각한 구역질, 복통, 구토를 경험합니다. 단순히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식사하는 행위 자체에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 억지로 못 먹게 하는 아주 독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겁니다. 음식을 보면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으니 당연히 영양 섭취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로 인한 극도의 식사량 제한은 결국 끔찍한 영양 붕괴로 직결됩니다. 위장과는 멀쩡하게 다 붙어 있는데 들어오는 영양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실제로 12개월 이상 약을 복용한 환자들을 보면 임상 권장량의 딱 20% 수준만 먹고 있어서 13.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립니다. 피를 만드는 철분, 뼈를 만드는 칼슘 수치도 뚝 떨어지는데요. 체내 저장 철분인 페리틴 수치는 30%나 낮아지고 복용자의 72%가 칼슘을 권장량 미만으로 섭취합니다. 뱃살은 쏙 들어갔지만 우리 몸속의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외모는 날씬해졌을지 몰라도 영양학적으로는 기아 상태나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줄어들며 환호할 때 사실 내 근육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적의 약물로 감량한 체중의 무려 20%에서 40%가 쓸데없는 지방이 아니라 내 몸의 소중한 근육, 즉 제지방이 소실된 거라는 사실 아셨나요? 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몸을 지탱할 부하가 줄고 단백질 섭취마저 부족해지니까 우리 인체가 생존을 위해 근육을 무자비하게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리는 겁니다. 이건 요요 현상을 엄청나게 증폭시키고 나이 들어 치명적인 노쇠를 부르는 가장 파괴적이고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살 빼려고 약을 먹었는데 결국 근육 잃고 골병 드는 지름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체중계 위의 숫자, 즉 총 체중 삭감에 목숨 거는 건 이제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정한 비만 치료의 성공은 체성분을 최적화하고 내 소중한 근육, 제지방을 얼마나 잘 보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몇 킬로그램을 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량 후에도 내 뼈와 근육, 대사 건강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켜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요요는 100% 다시 오고 건강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체중계 숫자에 속아 내 소중한 근육을 통째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거래는 이제 당장 그만두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술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굶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평생 치는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명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고용량 영양 보충제를 평생 매일 드셔야 합니다.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매일 45mg 이상, 칼슘은 1500mg 가까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하게 병원에 가서 피검사와 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빈혈, 비타민 검사를 하고 2년마다 골밀도 스캔을 의무적으로 찍으셔야 뼈가 텅텅 녹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살아서 나온 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생존은 평생 영양관리에 달렸습니다. 수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양관리의 시작점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만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도 이 생존 지침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초고도 단백질 타겟팅입니다. 하루 90에서 120g의 단백질을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둘째, 위장장애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 드시니까 하루 4번씩 25g씩 쪼개서 드시고 액상 쉐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억지로라도 무거운 걸 드는 저항성 근력 훈련을 주 2, 4회 무조건 병행해서 근육의 기계적 부하를 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비와 소화불량을 막기 위해 하루 2리터의 물을 적극적으로 들이켜야 합니다. 이 4가지를 안 할 거면 약을 끊는 게 낫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다간 근육 다 빠지고 크게 후회합니다. 내 근육은 내가 독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비만 치료란 무엇일까요? 수술이든 약물이든 방식만 다를 뿐 결국 우리 인체의 대사 항상성을 극도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무조건 숫자를 깎아내리는 1차원적인 목표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포괄적인 의학적 영양요법을 통해 뼈와 근육을 강박적으로 보호하는 건강한 감량만이 정답입니다.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건 수술이나 약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험난한 시술 이후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정밀한 영양관리가 진짜 치료입니다. 건강하게 살 빼고 싶다면 체중계 숫자보다 영양부터 챙기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